스마트폰을 열면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 동료, 스쳐간 인연들, 그 빽빽한 인맥 속에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진짜 온기를 나눠준 사람은 있었나요? 우리는 왜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 애쓰는 우리에게 한 시대의 거인은 말합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기준은 계약서나 돈이 오가는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있다고. 바로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필터를 선물할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진짜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또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들까지.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로 자신을 꾸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꿰뚫는 지혜를 가진 거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는 늘 아주 사소한 순간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돈이 오가는 치열한 협상 자리도 아니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계약서 앞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고 말한 곳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당 혹은 술자리였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살이 포장되지 않은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성공에 대한 확신, 그의 모든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때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이 작은 실수를 합니다. 물을 쏟거나 주문을 착각했거나 아주 사소한 실수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앞에서 그렇게나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의 입에서 전혀 다른 온도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 똑바로 좀 합시다. 아주 짧은 반말, 멸시가 담긴 눈빛,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듯한 태도.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답을 냈다. 이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왜일까요? 나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깍듯한데 왜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나에게는 잘해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혹은 그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오늘 저 식당 종업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 그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입니다. 괜히 불편한 사람,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성공을 향한 에너지를 가장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짓입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초라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내 옆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오래 살아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에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깊은 열등감과 뒤틀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곁에 둬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 역시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밥상머리에서의 편안함입니다. 돈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계산, 그 모든 무거운 갑옷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가장 진짜 모습입니다. 억지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감추려고 애써도 숟가락질에서, 말투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배어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계속 긴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는다고, 그 만남이 결국 서로에게 얼마나 큰 감정적 소모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대폰에 이름만 떠도 기분부터 좋아지는 사람,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고 마주 앉아 밥만 먹어도 웃음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자꾸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내 사람인 겁니다. 그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오랜 친구들. 이제는 서로 사는 분야도 위치도 다르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누군가는 요즘 가장 핫하다는 맛집을 예약하고 그는 직접 낚시한 생선을 가져와 손수회를 떠서 대접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즐기고 웃고 떠들 뿐입니다. 인류 셰프가 요리한 음식보다 친구가 직접 떠준 투박한 회 한 점이 더 맛있는 이유, 그것은 음식 맛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분위기와 마음이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밥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입니까?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진 뒤 즐거움과 충만함이 남나요? 아니면 피로와 공허함이 남나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차라리 그 힘을 나를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쓰세요. 즐겁게 밥 먹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세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질을 지키고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진짜 모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 위에서, 책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처럼, 언젠가는 발견해야 할 운명처럼 자신의 자아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일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온 거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아는 찾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새벽에 소판돈을 몰래 들고 서울로 향하던 그 젊은 청년에게 무슨 대단하고 확고한 자아가 있었겠습니까? 철학적인 고민이나 정체성에 대한 탐구, 그런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의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쌀가게 배달원으로, 자동차 정비공으로, 건설 노동자로 매일 땀 흘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또 일어서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는 아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어떤 노력을 쏟아부었는지가 다음날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매일의 선택으로 자신을 조각합니다. 오늘 아침 5분 더 자기보다 일어나서 책 한 줄을 읽기로 한 선택.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한 선택.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기로 한 선택. 그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바로 당신의 손에 들린 조각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는 당신이라는 조각상을 깎아내는 작업 과정입니다. 자아는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는 완성된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린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되는 하나의 위대한 조각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각칼은 다른 누구도 쥐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칼은 처음부터 바로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찾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런 다음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 그 모습에 맞춰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남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원하던 당신의 모습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아주 의외의 감정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젊을 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미숙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건 끔찍한 흑역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이 싸이월드에 썼던 글, 페이스북에 남겼던 포스팅, 친구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문장은 서툴고 생각은 좁고 감정은 날 것 그대로여서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저렇게 형편없었을까 하고 한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적어도 한 뼘은 더 커졌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딱 그만큼의 그릇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보다 더 넓고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고 5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그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것이야말로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자신의 과거가 창피해 보일수록 지금의 나는 더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배웁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는 좀 더 넓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뼈아픈 후회와 반성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당신의 흑역사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길을 찾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성장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딛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조각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승자독식의 원리를 우리 머릿속에 새겨 넣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연에서도 기업에서도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자, 가장 잘 적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다윈의 적자생존이라는 말, 사실 이 말은 엄청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원래 그 뜻은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원문인 Survival of the Fittest, 여기서 fittest는 가장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유전자끼리 교배하면 인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우생학 같은 끔찍하고 미친 생각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기업의 흥망성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공룡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거대한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석 하나가 불러온 급격한 환경 변화에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그들 발밑에서 숨죽여 살던 작고 보잘것없던 포유류는 추워진 환경에 맞게 자신의 몸을 바꾸며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돈이 많아도 시대의 흐름, 즉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할지라도 변화의 물결에 빠르게 몸을 싣고 유연하게 맞추는 작은 스타트업은
거대한 기업을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현대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한 척 없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흐름을 본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대적 환경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 환경에 나를 맞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남보다 더 강해질 필요 없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을 잘 읽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세요. 강함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적합함은 당신을 끝까지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덮칩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과 비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칭찬도 듣지만 그보다 더 아픈 욕도 듣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화살을 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면서도 언론에 나오면서도 늘 안티가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난과 욕설이 내 잘못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을 한 그 사람의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더럽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이 쓰레기는 누가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하면서 그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뒤적여 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냥 코를 막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뿐입니다. 악플은 인터넷이라는 길바닥에 누군가 버린 바로 그 쓰레기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쓰레기장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더러운 걸 굳이 뒤적여보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 뒤지지 마라. 좋은 것이 거기 있을 리가 없다. 그 시간이 아까우면 차라리 책 한 줄을 더 읽어라. 사람의 본성에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험담하고 싶은 어두운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세상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당신이 맞다고 믿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결국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결과가 모든 것을 조용히 증명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아주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어마어마한 돈,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 그런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행복은 늘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 찾아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들어간 동네의 작은 식당. 그런데 그곳에서 내어준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 최고의 맛이었을 때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의 안목에 흐뭇해하며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모여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밥을 먹고 떠들며 웃을 때 아무런 계산도 꾸밈도 없는 그 평범한 시간이 내게는 세상 가장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행복을 저 멀리 있는 무지개처럼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결핍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간단하고도 위대한 삶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먹고, 잘 읽고, 그리고 잘 웃어라. 몸을 건강하게 키우는 좋은 밥, 마음을 풍요롭게 키우는 좋은 책,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진실한 웃음. 그 세 가지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문득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만히 내다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입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명함첩에 모은 사람의 수가 아니고, 내가 통장에 쌓아온 돈의 액수도 아니고, 내가 SNS에 자랑했던 성공의 횟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은, 진짜로 내 곁에 남는 몇 사람, 인생이란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자체였습니다. 이해관계라는 얄팍한 계산기가 없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며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함께 밥을 먹을 때 가면을 쓴 듯한 억지 웃음이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과장된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 그저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그 편안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혼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괜찮다는 100마디 말보다 그저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수백 개의 좋아요보다 수천 개의 위로 댓글보다 기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묵묵한 어깨가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요? 바로 남이 정해준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는 길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한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나라는 존재를 매일 새롭게 조각해 나갑니다. 어제의 미숙했던 나를 부끄러워하며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바로 그 길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내가 멈춰 있지 않다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함은 언젠가 부러지지만 유연함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춤을 추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게,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누가 길가에 버린 쓰레기 같은 악플에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다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한 사람의 수준을 동정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할 테니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같은 거대한 행복만을 쫓느라 지금 내 발밑에 피어있는 작고 소중한 행복들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기대 없이 들어간 식당에서 만난 인생 맛집, 친구의 시시콜콜한 농담에 터져나온 진짜 웃음, 햇살 좋은 오후에 창가에 앉아 읽는 책 한 구절의 위로,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한 시대의 거인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인생의 비밀은 결국 이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고르고, 행복은 작은 것에서 찾고, 그리고 삶은 온전히 스스로 설계하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이 애써 찾아다니려 하지 않아도 진짜 친구와 진짜 당신의 길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등대가 서서히 빛을 발하듯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시대의 거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유산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함께 웃으며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기준이었나요?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따뜻한 지혜였나요? 오늘 배운 것 중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제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보겠다. 와 같은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